이제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익률은요, 네, 우리 교재 292페이지에 나와요. 지금까지 위험에 대해서 봤고요. 지금부터 수익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수익률이 3개가 나와요. 기대 수익률, 네,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첫 번째, 기대 수익률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은 말 그대로 이게 기대. 내가 투자를 할 때 이 정도 수익은 날겠다 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예상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을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똑같아요. 자, 오늘 날씨가 비가 올까? 날씨가 맑을까? 다 예상이죠. 네. 예상이에요. 그러면 일기예보 하시는 분이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걸 확률을 이거 예상인데 확률을 이용하는 거예요. 확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보관들이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예보를 할 때는 확률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비가 올 확률이 높아. 그래서 보면 내일 뭐 비가 올 확률은 50%, 60%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보통 예상을 할 때는 확률을 많이 이용해요. 그럼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이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6분의 1이죠. 그래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는 확률을 이용합니다. 뭘 이용한다고요? 확률을 이용해요. 확률을.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네, 자, 기대 수익률 한번 보세요. 그 양가 1번입니다. 우리 교재 292페이지. 투자 대상으로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동그라미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을 가지고 계산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다른 말로 예상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기대 수익률을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기대 수익률은 각 상황별 발생 가능한 순수익에 그 상황이 발생할 확률 동그라미 확률을 곱한 후에 이를 합하여 계산한다. 즉 가중평균 줄칩니다. 가중평균으로 계산하여 객관화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요거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계산 문제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제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보통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겠죠. 맞아요? 불황일 수도 있어요. 이 경제 상황을 사상, 사건, 상황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각 상황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3개가 있어요. 각 상황마다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있단 말이야. 수익. 만약에 경제 상황이 호황일 때 수익은 12%를 얻을 수가 있어요. 경제 상황이 호황일 때 수익이 몇 프로라고요? 12%. 자, 보통일 때는 수익이 10%야. 불황일 때 수익은 6%입니다. 6%. 자,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호황일 확률이 있어요. 확률. 앞으로 경제가 호황일 확률을 보니까 20%야. 0.2? 20%. 0.2는 20%죠. 시험에서는 20% 이렇게 보통 이렇게 줍니다. 20%. 0.1은 안 그러고 20%. 자, 보통일 확률이 40%야. 그럼 불황일 확률도 몇 프로입니까? 40%겠죠. 맞아요. 이렇게 자료를 줘놓고는 기대 수익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대 수익률은 각 상황별 수익에다가 그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곱하여 다 더한다 그랬거든. 그죠? 각 상황별 수익에다가 그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확률이 20%라면 0.2죠? 40%는 0.4, 0.4죠? 네. 곱합니다. 곱해라. 그럼 12 곱하기 0.2 하면 몇 프로입니까? 2.4%인가요? 10 곱하기 0.4 하면요? 4%죠? 6 곱하기 0.4 하면 이것도 2.4%죠? 맞아요? 이걸 다 더하라고요. 다 더해. 8.8이네? 8.8. 이게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 이처럼 각 상황별 수익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했죠? 그렇게 해서 구한 이 평균을 가중평균이라고 그래요. 가중평균. 산술평균이라는 것도 있거든. 산술평균은 뭐냐 하면 각 상황의 중요도를 똑같이 놓는 거예요. 그럼 산술평균은 호황일 확률도 얼마나 보고 3분의 1, 보통일 때도 3분의 1, 불황일 것도 3분의 1, 전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 산술평균. 산술평균. 아니야. 각 상황별로 발생할 확률이 달라. 중요도가 달라. 이렇게 해서 내는 평균을 뭐라 부른다고요? 가중평균이라 그래요. 아까 제가 가중평균 출처라 그랬죠? 자, 왜 가중평균을 출처라 그러냐? 우리 개론에서 보다 보면 가중평균이라는 말이 참 나와요. 몇 개씩, 몇 군데서. 네? 자, 앞으로 우리가 개론 문제를 풀 때 산술평균한다는 글자가 나오잖아? 그럼 X입니다. 산술평균 우리 개론에 없어요. 그럼 우리 개론에서 나오는 평균은 전부 무슨 평균이다? 가중평균입니다. 가중평균. 기대 수익률도 가중평균, 부동산 경기 변동도 가중평균, 나중에 감정평가에 가면 시산가액의 조정도 가중평균, 다 가중평균이야. 산술평균한다 그러면 아니에요? 이거 계산 문제 풀 수 있겠습니까? 곱해서 다 더하면 돼요. 곱해서 더한다. 곱해서 더한다. 자, 기대 수익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확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이라 그래요. 왜? 이분이 구해도 8.8이네요. 그럴 거고. 이분이 구해도 8.8. 이분이 구해도 8.8. 다 8.8이라 그래. 이 문제를 딱 내놓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이다? 객관적 수익률인 거예요. 확률을 이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에요.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 옆에 뭐라 적어놨어요? 객관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기대 수익률 정의합니다. 예상 수익률이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각 상황별 수익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가중평균한다. 객관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계속 정리하시면 되겠고, 계산 문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지울게요. 지워도 됩니까? 네. 자, 기대 수익률을 봤어요. 그럼 아까 위험을 처리할 때 저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조정하라 그랬어요? 하향 조정하라 그랬죠? 기대를 낮추라 그랬잖아요. 이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예상을 해라. 투자할 때 그렇게 해야만 위험이 관리된다 이 말이에요. 기대 수익률의 하향 조정. 자, 두 번째 요구 수익률입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아까 기대 수익률은 투자자가 해당 투자안으로부터 예상하는 기대하는 수익률이라 그랬죠. 그럼 요구 수익률은 뭐냐면 투자자가 그 투자안으로부터 얻고 싶어하는, 즉 바꿔 얘기하면 요구하는 수익률인 거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야. 말 그대로. 이 투자안에서 나는 이 정도로 얻어야 되겠다 하고 요구하는 수익률을 뭐라 부른다? 요구 수익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때 투자자가 어떤 특정 투자안으로부터 요구하는 이 정도는 얻어야 되겠다는 이 수익률은 투자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일까요? 최대한의 수익률일까요? 네? 그렇지. 최소한의 수익률이야. 최소한 10%는 벌어야 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안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이걸 일단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중요한 거.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최대한 그러면 안 됩니다. 최소한이야. 필수 수익률이라 그래도 될까요? 이 정도는 내가 반드시 얻어야 돼. 기회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회비용. 기회비용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회비용은 포기한 대가예요. 포기한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포기한 거. 내가
이게 아파트에 투자하기 위해서 주식을 포기했어. 내가 돈을 1억 갖고 있는데 주식에 투자할까 아파트에 투자할까 아파트에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 뭘 포기했어요? 주식 포기했죠? 그럼 내가 주식에 투자했으면 10%는 벌 수 있었거든. 근데 내가 10%를 포기하고 아파트에 투자했잖아요. 그럼 아파트에서 최소한 몇 프로를 벌어야 돼? 10%는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주식 10%를 나 포기하고 왔는데. 맞아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입니다. 포기한 거에 대한 대가란 말이야. 포기한 거의 대가. 기회비용. 어렵죠? 왜 이런 걸 잘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들으니까. 어려우면 이거라도 꼭 알아두세요. 최소한의 수익률. 뭐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론이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들으니까. 자, 요구 수익률. 투자자가 그 투자안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라 그랬습니다. 자, 투자는 위험이 뒤따르죠? 위험이 뒤따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파트라는 위험한 투자에 투자를 하는데 위험이 전혀 없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아까 제가 무위험률이라 그랬잖아요. 은행 이자만큼 얻기 위해서 내가 아파트에 투자합니까? 아니요. 그럼 은행에 적용하지 말라고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위험이 전혀 없는 수익률. 아까 제가 무위험률이라 그랬죠. 그럼 투자자는 무위험률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위험률은 당연한 거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더 많이 요구하겠죠. 추가로 더 많이 요구하는 건 뭐냐? 투자라는 거는 위험이 뒤따른다. 그럼 내가 위험을 내가 감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위험률만 받을 수가 있겠느냐? 위험에 대한 대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위험 할증률이라고 불러요. 위험 할증률. 무위험률은 아까 은행 이자 같은 겁니다. 은행 이자는 시간만 지나가면 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위험률을 시간 대가라고도 그래.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야. 위험의 대가. 위험 할증률, 위험의 대가.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돼.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내가 투자안에다가 투자를 할 때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돼요? 적게 요구해야 돼요? 우리가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하면 근로자들이 월급을 더 많이 요구하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예상 인플레이율을 더 요구해야 된다. 이만큼을 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어떻게 하고요? 더하고 예상 인플레이율도 더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만약에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2%에 은행이 갔더니 2%. 위험 할증률이 아직 자세히 공부를 안 했지만 4%. 앞으로 물가가 2% 오를 것 같대.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입니까? 8%란 말이야. 그러니까 투자자는 최소한 8%를 요구해야 돼. 맞아요? 자, 이때 만약에 은행 이자가 2%에서 3%로 올랐어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도 어떻게 돼요? 오르겠죠? 자, 무위험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당연하지.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당연하지. 더하기니까. 당연하지?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당연한 거 아니야. 아주 이 식은 외워놔야 되겠네, 조금. 자, 예상 인플레이율이 만약 2%에서 3% 올랐어. 그럼 예상 인플레이율이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도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요. 무위험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 올라가. 위험 할증률이 커져도 요구 수익률 올라가. 예상 인플레이율이 올라가도 그렇죠. 요구 수익률은 올라가는 겁니다. 됐죠? 네. 오케이. 자, 그럼 또 나가 볼게요. 자, 무위험률이라는 건 아까 제가 대표적인 게
정기예금 이자율, 그죠? 국공채 수익률이라 그랬죠? 그럼 이 정기예금 이자율은 과연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는 거예요. 자, 투자자가 위험을 좋아한다, 위험을 싫어한다,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한다, 이런 거를 위험에 대한 태도라 그래. 나는 위험이 싫어, 나는 더 싫어, 많이 싫어, 적게 싫어. 그걸 뭐라 부른다고?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의 선호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위험을 좋아, 위험이 싫어, 이런 식으로.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정기예금 이자율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이 말이에요. 있다고? 없어요. 없다고? 있다는 건 이런 뜻이야. 있다는 거는 저 은행에 갔어, 정기예금 이자가 얼마예요? 2%입니다 손님, 이러는 거야. 나 위험 싫어, 더 줘. 더 줘요? 아니요. 안 줘. 그러니까 정기예금 이자율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선호도, 태도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 즉 무위험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 없어요. 무관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위험률, 정기예금 이자율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이건 일반 경제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일반 개개인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당연한 얘기죠. 만약에 투자자들의 위험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5천만 개야. 국민마다 다 달라야 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관계없다. 그런데 이 위험 할증률 한번 보자 말이에요.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즉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다 다르게 적용되는데 어떻게 적용되느냐?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우리가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를 보수적 투자자라 그럽니다.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클까 작을까 이 말이에요. 어떻다? 그렇지. 위험을 싫어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요구해야 되겠죠. 맞아요? 중요합니다.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어떻다? 더 크다. 교수들에 따라서는 이 위험 할증률을 위험 보상률이라고도 그래요. 위험에 대한 대가니까.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많이 해줘야 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많이 줘야 돼.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위험을 싫어하니까 대가도 많이 줘야 된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위험 할증률이 더 크면 요구 수익률도 어떻게 될까요? 더 크지. 자, 그러면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이 더 크죠? 맞아요? 자,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이 더 큰 이유는 무위험률 때문입니까? 위험 할증률 때문입니까? 위험 할증률 때문인 거야. 무위험률은 투자자마다 다 똑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어떻게 결정이 된다?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더 크다. 꼭 기억합니다. 그러면 저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 뭐 때문에? 뭐가 다르기 때문에? 위험 할증률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다 달라.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에요.
아까 기대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이었어요? 객관적 수익률이었죠. 요구 수익률 제가 지금 칠판에 적은 이 내용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실현 수익률입니다. 실현 수익률. 자, 실현 수익률, 실제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다 끝난 뒤에 실제로 얻게 되는 수익률이라고요. 그래서 실제 수익률이라고 그래. 또는 사후 수익률이라고도 그럽니다. 사후 수익률. 다 끝나고 나서 얻게 되는 수익률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게 투자 시점. 수익. 미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실현 수익률은 언제 알 수 있는 거다? 이때 나오는 거야, 이때. 다 끝나고 나서. 이때 실현 수익률이 나와. 실제로. 그럼 이 실현 수익률은 이 투자 시점에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투자 시점에는 알 수 없다. 투자 시점에는 알 수 없어요. 투자 시점에 알 수 없어. 그럼 투자 여부는 언제 결정해? 이때 하죠. 투자 여부는 이때 결정해요. 근데 이때는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투자 시점에는 실현 수익률을 알 수가 없으니까 실현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죠? 왜? 실현 수익률이 지금 없어. 실현 수익률을 내가 이용해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려고 그래도 이 시점에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 시점에는 실현 수익률을 알아, 몰라?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판단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실현 수익률은 투자 여부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투자 시점에는 몰라. 이때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돼. 근데 이제는 나중에 알 수 있어. 자, 그러면요, 투자 여부의 결정을 이때 한다고 그랬습니다. 투자 여부 결정은 뭐로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시점에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 시점에서는 기대 수익률 알 수 있나요? 네. 기대 수익률 알지. 내가 예상하는 건데. 예상을 하잖아 이때. 그죠? 요구 수익률도 알 수 있나요? 네. 알 수 있죠. 내가 항상 요구하는 수익률을 내가 모르면 어떡해. 그래서 투자 시점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투자 여부의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한다. 뭐와 뭐를 비교한다고? 그렇지. 만약에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 모른다니까. 요구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실현 수익률이 0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런 말 쓰면 안 된단 말이야.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현 수익률을 말 쓰지 말라고. 아시겠죠? 실현 수익률이 0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없는 얘기야, 여기가. 네? 내가 지금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실현 수익률이 0보다 크니까 나 투자할래. 바보 같은 얘기지. 실현 수익률 아직 달성이 돼야 알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렇지. 그러면 뭐와 뭐를 비교한다고? 그렇죠.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어떨 때 투자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있어.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한다 그랬죠? 자, 비교를 해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커. 그럼 이때 투자할까 안 할까? 투자한단 말이에요. 투자 선택. 나는 투자 안에서 10%를 요구해. 나는 최소한 10%는 얻어야 돼.
근데 그 투자내에서는 보니까 12%가 기대가 돼. 그래 투자해야지. 맞아요? 네. 같아도 됩니다. 같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반대야. 기대 수익률이 작아. 그럼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투자 기각입니다. 투자 기각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네,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그 맨 위에 보니까 투자 균형 그래가지고 1, 2, 3번 나와 있나요? 네. 자, 그 뭐 1번은 크다, 2번은 같다 돼 있는데 나눌 필요 없어요. 1번, 2번 같은 경우에 투자할 수 있어요. 같아도 됩니다. 네. 하지만 기대 수익률이 요거 좀 작으면 투자 기각이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2번 있는데 그거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네,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더 커요. 이때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투자하겠죠. 투자합니다. 투자 선택. 투자 선택. 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까? 감소한다는 겁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투자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이걸 이렇게도 얘기해요. 시장 가치가 오른다. 가격이 시장 가치거든. 시장 가치가 상승해. 시장 가치가 상승해. 자, 그러면요. 가격이 오르고 시장 가치가 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간다고? 내려간다고? 생각 좀 해보자. 어? 시장 가치가 하락하면 자, 있잖아요. 내가 아파트에 투자를 하려고 그래. 근데 아파트 값이 지금 막 올라가. 계속 올라가. 그러면 내가 여기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이게야. 먹을 게 없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먹을 게 없어요. 즉 내 수익 자체가 어떻게 된다? 낮아집니다.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네.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내 기대 수익률이 하락해요. 내 예상을 낮춰야 되는 거야. 맞아요. 너무 올라버렸단 말이야. 가격이 지금 들어가봤자 별로 먹을 게 없겠구나. 오케이? 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기대 수익률이 컸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낮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져요. 같아지는 걸 제가 균형이라 그랬죠. 같아지는 걸 균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균형. 자, 그러면 시험에 얘가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은 다르죠? 이 다른 거는 균형입니까? 균형이 아닙니까? 균형이 아니에요. 제가 시장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균형을 향해 간다. 시장은 항상 균형을 향해 가. 결국은 같아져. 항상 같아진다. 자, 같아질 때 이 둘이 같아지려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내리든지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든지 해야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조정이 된다? 기대 수익률이 조정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하락합니다. 하락. 왜? 지금 기대 수익률이 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대 수익률이 크네?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겠구나. 아시겠죠? 기대 수익률이 크네?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겠구나.
됐습니까? 자, 밑에 것도 연습해보자. 그럼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이제는 요구 수익률보다 작아.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 둘이? 같아진다. 같아진다. 결국은 같아져. 언젠가는 같아져. 언젠지는 몰라 그거는. 언젠가는 같아져. 근데 같아질 때 어떻게 해서 같아질까 여기? 어떻게 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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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낸다고 이거를 낸다고 이거를. 됐어요? 다르면 같아진다. 그럼 어떻게 해서 같아지는데? 기대 수익률이 변해가지고 완전히 기대 수익률이 크다. 그럼 결국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기대 수익률이 작다. 결국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상승. 그래서 같아진다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만약에 시험에서 이 전 단계를 물어본다 시작을 하면 자, 기대 수익률이 온다는 거는 먹을 게 있다. 지금 시장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다? 하락하고 있구나. 지금 들어가자. 지금 들어가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됐어요?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잘 안 물어봐요. 여기까지는 시험에 한 2번 냈어요. 알아두세요. 정리합니다. 다르다. 같아진다. 기대 수익률이 크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 거다. 기대 수익률이 작으면 기대 수익률이 앞으로 올라갈 거다. 됐어요? 지금은 잘 알아들었는데 내일 되면 잊어먹거든. 이거 잘 복습을 해놔야 돼. 잘 복습을 해놔야 돼. 이거를 뭐 읽고 막 뭐 이해하려고 힘들어. 제가 딱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 그 밑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가 나옵니다. 할 것도 많네요. 헷갈리겠다. 그죠? 그러니까 복습을 그때그때 잘해야 돼요.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자, 5번째 투자 가치예요. 그리고 시장 가치. 제가 아까 투자 가치 잠시 말씀드렸거든. 자, 투자 가치는 장래 예상 수익을 아까 할인율 쓴다고 그랬죠? 네. 기억나세요? 네. 할인율로 나눈다 그랬거든. 근데 투자라는 거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 구할 때 쓰는 할인율을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억납니까? 네. 위험 조정 할인율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구 수익률이야. 요구 수익률. 자, 아까 요구 수익률에는 위험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반영이 돼 있어요. 기대 수익률은 위험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인 거야. 기대 수익률은 그냥 확률 가지고 구하는 거야. 근데 요구 수익률에는 투자자의 위험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이걸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 그랬잖아요. 투자 가치를 구할 때 쓰는 할인율을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 그래. 근데 위험 조정 할인율의 대표적인 게 요구 수익률이야. 왜? 요구 수익률이 위험이 반영이 돼 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세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위험 조정 할인율을 높이라고 그랬죠. 자, 마찬가지로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더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투자 가치를 다시 적으면 예상 수익을 뭐로 나눈다? 요구 수익률로 씁니다. 그럼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제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투자 가치를 구할 때는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투자 가치를 구할 때는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한다. 맞지? 맞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 일단 할인율이라니까. 지가를 구할 때는 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한다.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인율은 일종의 다 수익률이야. 할인율은 일종의 다 수익률이야. 그럼 할인율을 뭐를 쓰느냐는 그때그때마다 달라. 할인율은 종류가 많아요. 지가 구할 때는 이자율, 투자가치 구할 때는 뭐 요구 수익률을 보통 많이 쓴단 말입니다. 요구 수익률을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할인율을 뭐로 쓰느냐에 따라서 학자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나는 요구 수익률이 좋아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야 다른 거 쓸래 이런 학자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 각각 하나다 이론이야.
우리는 그거 다 알 필요 없고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 가치 구할 때는 뭐로 나눈다? 요구 수익률. 자, 그럼 보세요. 이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여기 투자 가치 한번 적을게요.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은 항상 반비례라 그랬죠, 제가.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투자 가치는 줄어듭니다.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투자가 줄어든다. 그럼 앞에 거 연결시켜 볼게요. 위험한 투자자일수록,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크다 그랬죠? 그 위험 할증률이 크면 요구 수익률도 크다. 그러면 그 사람의 투자 가치도 작아지는 거야. 자, 아파트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어.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더 위험해. 그러면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의 요구 수익률이 더 크겠죠? 그 말은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가 더 작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된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교재 양가로 1번에 투자 가치 돼 있고요. 투자 가치 옆에 사용 가치 줄치고 주관적 가치예요. 이건 우리 감정평가할 때 또 나와. 투자 가치는 사람마다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쓰거든.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잖아요. 그리고 투자 가치 다 달라요. 투자 가치 다 달라요. 그래서 투자 가치도 주관적 가치입니다. 자, 2번 봅니다. 2번.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져서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조정된다? 상향 조정되고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고 그 결과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렇지. 그거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건물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진짜 투자 가치가 한 10억 되겠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2억 되겠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10억으로 보는 사람은 12억으로 보는 사람보다 요구 수익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 그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투자 가치가 작아요. 그리고 2번 잘 알아두세요. 2번 음미를 잘해야 돼. 집에 가가지고 음미를 잘해야 돼. 투자 가치는 예상 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누는 거다.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투자 가치는 줄어든다. 위험한 투자일수록 더 많은 요구 수익률을 원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하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 수단에 투자하는 거 요구 수익률이 같다 달라? 어디가 더 요구 수익률이 높아? 아프리카 요구 수익률이 높죠. 그만큼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된다? 작은 거예요. 위험하니까 투자 가치 작지. 요구 수익률을 많이 요구한다니까. 현대자동차가 위험해요.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위험해요. 그죠? 자, 그러면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거든. 채권. 그럼 현대자동차의 채권 가격이 비쌀까? 듣도 보도 못한 가격의 회사의 채권 가격이 비쌀까? 이게 높겠지. 그 말 할인율이 낮다는 거예요. 이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할인율이 높아지면 가치가 떨어져. 그죠? 그래서 할인율하고 가치는 항상 반비례야. 할인율이 높아지면 가치는 떨어져.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채권 할인율은 어떻다? 높겠죠? 그러니까 아니지, 낮단 말이야. 이자가 낮아. 현대자동차 이자 낮아. 이자. 채권의 할인율은 이자율 쓰거든. 채권의 할인율은 뭘 쓴다? 이자율. 현대자동차 이자 별로 안 줘. 왜?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높아. 듣도 못하는 회사는 이자 많이 줘. 위험하니까 이자 많이 줘. 그러니까 채권의 가치는, 그러니까 할인율하고 가치는 반비례예요. 할인율하고 가치는 반비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가치 한번 볼게요. 시장 가치는 예상 수익을 기대 수익률로 나눕니다. 그럼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시장 가치는 기대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한다. 맞죠? 시장 가치는 뭐를 할인율로 쓴다? 그럼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도 객관적이에요. 요구 수익률 주관적이었잖아요. 그 투자 가치도 주관적이에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커지면 시장 가치 어떻게 된다? 기대 수익률이 커지면 시장 가치는? 이 둘은 항상 반비례라니까. 됐어요? 요거까지 알면 좋지만 일단 요거라도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요. 투자 가치가 클 때 투자할까요? 시장 가치가 클 때 투자할까요? 네, 이게 클 때 투자합니다. 같아도 됩니다. 이때 투자를 선택한다. 반대로 시장 가치가 더 크잖아요.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억합니다. 앞으로 우리 투자론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나올 때는 그때마다 다 기억하세요. 오늘 몇 개 공부했어요? 2개. 첫 번째 어떨 때 투자하더라?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해요. 투자 가치가 크니까 투자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투자 가치가 크니까 투자한다. 투자 가치가 크니까 투자한다. 그죠? 투자 가치가 크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294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 2번 있죠?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가 클 때도 있는데 밑에 같다도 해주세요. 같아도 할 수 있어요. 같아도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해 보니까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어떻게 돼요? 커지죠.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커지죠. 그럼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비례관계입니까? 반비례관계입니까? 비례관계죠. 자, 이처럼 위험이 커지니까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해 가지고 위험을 내가 상쇄시켜 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네? 자, 내가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도 좀 많이 받자, 이런 심리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우리 남편 일찍 들어오는 건 포기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체계적 위험이야. 이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내가 피할 수 없어. 우리 남편은 새벽 3시에는 절대 안 들어와. 막 예를 들어서 무슨 말 알겠어요? 어차피 내가 감당해야 되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거는 감당해야 되는 대신에 돈이라도 좀 내놔라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커지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위험이야. 그 대신 내가 더 많이 보상을 원해야 되겠다. 위험이 커지면 더 수익도 많이 요구하겠다. 더 많은 수익으로 거기에 대한 위험을 내가 좀 상쇄시켜 버려야 되겠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걸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 그래요. 즉 1번 보세요. 위험이 크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 밑에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다. 이걸 뭐라 부른다? 그렇지. 자,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가 뭐라고요?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둘이 무슨 관계? 그렇지. 비례관계. 근데 우리 교재 보니까 이때 위험은 무슨 위험이라 돼 있어? 그건 참고로 아세요. 이때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은요, 피할 수 있거든. 피할 수 있죠. 피할 수 있으니까 요구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체계적 위험 못 피해. 못 피하니까 에이, 수익이라도 좀 많이 요구하자, 이 뜻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은 내가 피할 수 있죠. 그거는 네 알아서 해. 나한테 요구하지 마.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란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데 이때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그것까지 뭐 참고로 아시면 돼요. 근데 상쇄관계는 비례관계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 정도 보시고 아까 네, 299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 2번 문제하고 1번 지문 안 풀었거든. 자, 1번 지문 한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이걸 상쇄관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지문이 나오네.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이 비례관계를 뭐라 부른다고요? 상쇄관계. 그 시험에서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란 위험과 수익이 반비례 관계를 얘기한다 그러면 아닙니다. 비례관계란 말이에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까지 봤고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까지 봤어요. 나머지 거기 295페이지, 296페이지 나온 그림은 자,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고 자, 요까지 하면 이제 위험과 수익까지 다 했죠? 조금 쉬었다가 포트폴리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